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오늘은 이 스킨 토너 꼭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피부 의학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기대 효과 때문이라도 필수라고 느껴지실 수가 있겠지만 사실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우선 이 스킨과 토너의 사용의 목적으로 지시되고 있는 것이 뭐죠? 첫 번째, 피부에 혹시라도 남아있을지 모르는 각질이나 피지, 이 노폐물 같은 것들을 제거한다는 측면에서는 스킨 토너 이전에 기본 세안을 좀 꼼꼼하게 하셔도 추가적인 노폐물 제거의 필요성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메이크업 같은 것을 했었을 때, 즉 제가 항상 이중 세안이 필요하다는 상황이죠. 이 이중 세안이 권고되는 상태에서도 단계별 각각의 세정 성분이 충분한 세정작용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스킨 토너로 잔여물 제거라는 목적에서는 사실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봐야 하며, 또한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이미 피부에 마찰을 일으켜 닦아내는 방식이다 보니까 피부가 예민해질 수밖에 없고, 또 이 상황에서 닥토라고 하죠. 이 닦아 쓰는 토너, 즉 세정용으로 우리가 써버리게 된다면 결국에는 이중 세안 이후에 닥토로 닦아내는, 즉 3차 세안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피부 장벽이 약해지고 예민해진 상황에 추가적인 세안이 이루어지는 만큼 피부가 예민해지고 자극을 받게 되니까 피부가 민감하게 바뀜으로써 이때는 오히려 스킨 토너가 이 피부 건강을 망치게 되는 요인이 돼버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스킨 토너의 사용 목적으로 제시되는 두 번째 이유는, 세안을 하게 되면 피부가 중성 또는 약알칼리성을 띠게 되므로 스킨 토너로 pH 수치를 살짝 낮춰줘서 피부 장벽을 보호하는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피부는 pH가 5.5에서 6.5, 7이 중성이죠. 5.5에서 6.5의 약산성 상태에 있을 때 피부 보호막 조성을 통한 수분 유지 방어 기능이 강화가 됩니다. 효소도 가장 활성화가 되고요. 참고로 피부에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는 세균이나 외부 유해 물질 등은 알칼리 환경에서 증식이 잘 되는 편입니다. 다만 이러한 근거의 배경에는 과거의 세안제로는 우리가 주로 사용했던 이 각비누 같은 것들 있죠. 이러한 비누가 약염기성, 즉 알칼리 성질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세정 능력은 좋은 대신 우리 뽀득뽀득했죠. 세숫비누나 빨래할 때 쓰는 비누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것들은 피부 장벽을 무너뜨려서 피부를 건조하게 하는 원인이 됐음에 따르는데, 자, 이러한 상황에서는 당연히 토너로 피부를 약간 약산성화, pH를 약간 떨어뜨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피부 장벽을 회복시켜주는 이러한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알칼리성을 띠는 이러한 각비누 같은 것들 대신에 폼 클렌저와 같은 것들이 주로 사용이 되고 있고, 또 요즘은 이러한 폼 클렌저 역시 약산성을 띠는 제품들이 또 많아지면서 현재는 굳이 토너로 피부의 pH를 약산성화시킬 필요성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세안 이후에도 이 pH가 이미 정상 범주의 상태인데 토너를 사용한다고 해서 산과 염기 정도의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고, 오히려 토너에 있는 성분이 세안 후에 이 약해져 있는 피부 장벽에 트러블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토너는 대체 언제 써야 하나? 바로 이 짙은 메이크업이나 아니면 SPF 수치가 좀 높은 꾸덕한 제형의 이 선크림을 발라서 세안 후에도 좀 노폐물이 남아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이때는 토너를 같이 사용해 주셔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때도 가급적 1차와 2차 세안을 좀 꼼꼼히 함으로써 이러한 필요성을 좀 줄여나가시는 것이 좋을 수 있겠습니다. 토너는 흔히 닥토라고 우리가 화장솜에 묻혀서 쓰는 방식이 많이 사용이 되는데, 제가 항상 하는 말이 피부에 있어서는 그 어떤 화장품에 의한 화학적 성분의 자극보다도 더 안 좋은 게 뭐다? 물리적 자극, 특히 반복적인 물리적 자극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따라서 닦아 쓰는 토너는 안 하시는 게 좋지만, 그럼에도 닥토로 심리적으로 약간 시원하게 우리가 이렇게 닦아내는 느낌, 이러한 청량감을 얻는 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절충할 수 있는 주의사항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토너를 화장솜에 충분히 적셔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왜냐면 화장솜은 손으로 만져보면은 뭔가 거칠거칠한 작은 솜들이 좀 뭉쳐있는 게 느껴지시죠? 이게 아무리 부드러운 재질로 만들어지더라도 특유의 이 표면 구조 방식 때문에 피부에 닿으면 필연적으로 아무래도 자극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즉, 자극성이 있는 도구인 화장솜에 플러스 토너로 인한 자극까지 2배로 자극이 가해질 수가 있으므로 피부의 마찰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토너로 화장솜을 최대한 듬뿍, 완전 흠뻑 적신 후에 사용할 때는 이렇게 살짝
닦아내듯이 가볍게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는 이 토너 안에 있는 민트나 시트러스와 같은 향이 나는 성분에서 오는 청량감이 좋다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닥터가 아닌 토너를 손에 이렇게 덜어서 살짝 두들겨 주거나 미스트 타입의 토너로 피부의 자극을 최소화시키는 게 좋긴 합니다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피부에 쓰는 기초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향이 들어가 있는 성분들은 최대한 피해주는 게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최대한 무향의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긴 합니다. 다음으로 피부 타입별 스킨 토너의 사용 유무를 나눠보면, 우리가 보통 지성, 피부에 기름이 많은 사람들은 좀 피부 장벽이 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오히려 피부 장벽이 굉장히 약하실 수도 있고요. 반대로 우리가 굉장히 건조한 타입이면은 피부 장벽이 굉장히 약하다고 느낄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는 피부 장벽이 오히려 건성인데도 강한 타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피부 타입별 일률적인 분류를 할 수가 없으므로 지성, 건성과 같이 대분류 내에서 개인별 특성을 좀 고려하셔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가 말하는 지성과 좀 복합성 피부, 피지 발달이 좀 많은 피부 타입의 경우에는 토너를 사용해도 괜찮긴 합니다. 자,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스킨 토너는 노폐물을 닦아내는 목적도 일부 있는 만큼 그 노폐물 중 하나인 피지가 포함이 되어 있다면 범위에 따라서 얼굴 전체 또는 T존과 같이 특정 부위를 사용을 해서 얼굴의 유분기 감소 및 트러블 예방과 같은 효과를 기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와 반대인 건성과 피부 장벽이 약한 피부 타입의 경우에는 스킨 토너의 사용을 자제하셔야 합니다. 자, 이 또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닥토 등으로 이 피부 자극을 좀 가중시킨다면 접촉성 피부염 또는 홍조가 있으신 분들은 홍조의 악화 등의 이러한 트러블 발생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토너는 내 피부 상황에 따라 알맞게 사용을 해야지 부작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스킨과 토너가 다르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십니다. 흔히 스킨은 유연 화장수, 토너는 수렴 화장수에 속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 여기서 이제 유연 화장수라고 하는 게 수분 공급과 피부 각질층을 좀 촉촉하게 하고 또 부드럽게 해서 이외에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의 흡수율을 좀 높이는 것을 뜻합니다. 수렴 화장수는 아스트린젠트라고도 불리는 각질층에 수분을 공급하고 모공을 좀 수축시키며 피부결을 좀 고르게 해서 세균으로부터 이 피부를 보호하고 소독해주는 작용을 뜻하기 때문에 스킨과 토너가 일부 교집합이 있는 좀 다른 것으로 좀 분류가 될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 토너 내에서도 수렴 화장수와 또 유연 화장수로 나눌 수가 있고, 이름만 다른 사실 같은 의미다, 같은 종류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 토너는 스킨에 비해 제형이 좀 묽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또 스킨은 좀 유분과 수분이 같이 함유가 돼 있어서 점성이 좀 더 있다라는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라고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제형적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토너의 성분의 95% 정도가 이 정제수인 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나머지 5%에는 보통 부틸렌 글라이콜, 글리세린 등 보습제와 진정제, 항산화제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통해 노폐물의 제거 및 이후 화장품의 과정에서의 흡수율을 좀 높여준다는 기대 효과를 제시하는 곳이 많습니다만, 저는 항상 토너는 토너 본연의 기능에 집중된 것을 사용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화장품 회사들이 제품의 차별화를 위해서 에센스, 세럼, 앰플에 들어가는 이러한 성분들을 토너에 막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콜라겐 토너, 미스트 토너, 보습 토너와 같이 토너에 보습 성분들이 너무 강화가 되다 보니까 이 점성을 띠게 되는 점성 타입, 우리 콧물 토너라고도 불리죠. 이러한 점성형 토너를 만드는 사례가 많은데, 자, 이걸 쓰면 토너만 써도 보습과 재생을 모두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사실 이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하지만 이러한 보습과 재생은 토너의 다음 단계인 이 보습 단계에서 해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또한 아무리 좋은 성분이라고 해도 누적되어서 일정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 이것 또한 피부에 자극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토너에다가 막 보습 단계의 성분을 끌어와서 각각의 효과가 다시 반감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으며, 각각 단계에 충실한, 그 단계에 충실한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이 건강한 피부를 가꾸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피부가 좋아지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피부 장벽 관리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자, 이 피부 장벽이란 피부가 표피랑 진피로 나뉘는데 표피 중에서도 4층으로 나뉘거든요. 그 중에 바깥층을 우리가 흔히 피부 장벽이라고 얘기를 하죠. 각질층은 우리가 보통 벽돌과 시멘트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피부 각질 세포인 벽돌과 그 사이사이에 지질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이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 구조에 의해 수분을 유지하기 위한 보습 기능과 체외로부터 이물질 침입, 체내로부터의 수분 증발을 막는 이런 어떠한 장벽 기능을 갖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피부 장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장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떤 측정기를 딱 측정하면 100점 만점에 90점 이렇게 나오는 개념이 아니라 기능적인 개념, 얼마나 접합부가 정확하게 접합이 되어 있는지 이러한 기능적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피부 장벽이 무너지게 되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또 뺑뺑하게 막 땡기는 듯한 불편감을 시작으로 해서 각질이 벗겨지면서 화장품을 바르면 피부가 가렵고 따가운 증상 등이 발생을 합니다. 자,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피부 장벽이라는 게 촘촘하게 어떤 것도 투과시키지 못하도록 빼곡하게 막혀 있어야 되는데 얘들이 듬성듬성 손상을 받게 되니까 외부로부터 들어오지 말아야 될 알레르기 원인들도 침입이 되게 되고 평소에 발라서 문제가 안 됐던 화장품들도 안쪽으로 침투가 되면서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외부 물질이 들어왔네? 라고 하면서 반응을 하게 되니까 피부가 예민하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피부가 붉고 혈관이 확장돼서 더 붉은 톤을 띠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같은 유색인종들은 낯빛이 좀 어두워 보이는 현상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피부 장벽을 잘 지키는 것이 피부를 밝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것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피부 장벽을 무너뜨리는 원인으로는 지나친 세안이나 마찰, 기구 등을 사용하는 이러한 물리적 자극과 함께 또 미세먼지나 대기오염, 그리고 찬물, 더운 물 이러한 세안을 계속 반복해서 해주게 되면 급격한 온도 변화 같은 것들이 피부에 가해지게 되고 또 낮은 습도, 지속적인 자외선 노출 이러한 다양한 원인들이 피부 장벽의 손상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 이 피부 장벽 관리의 기본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적절한 스트레스를 조절해 주는 것이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가 염증 반응이 증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고 세 번째로는 충분한 수분 섭취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 이 충분한 수면이란 대한수면학회에 따르자면 성인은 일평균 6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수면이 필요하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자, 특히 수면의 양도 중요하지만 내가 언제 잠드는지도 중요한데 보통 피부는 밤 10시에서 11시부터 새벽 2시에서 3시 정도까지가 좀 재생이 이루어진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사실 숙면을 취해야지 우리 뇌에서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바로 이 성장 호르몬에 의해서 피부에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재생되어서 피부를 좀 건강하게 유지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시간에 잠을 자지 않거나 혹은 수면 시간이 좀 권장량보다 부족하게 되면 사실 손상된 피부 세포의 회복이 좀 더뎌지게 됨으로써 피부 탄력이 줄어들고 수면 부족에 따른 멜라토닌,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이 멜라토닌 분비의 감소로 인해 색소 침착, 기미, 주근깨 등의 이 자국이 짙어질 가능성도 생기게 됩니다. 또한 잠을 충분히 못 자게 되면 피부 속 노폐물 배출 역시 지연되게 되면서 피지 생성이 좀 활성화되게 되고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을 자극하게 되어서 여드름 발생 확률의 증가 및 이미 생긴 여드름도 좀 악화가 됨으로써 충분한 수면은 피부 건강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설명드렸던 이 스트레스는 사실 현대인에게서는 떼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겠지만 그럼에도 이 피부를 위해서 이 스트레스 조절은 사실 필수입니다. 우리 몸은 스트레스가 발생되면 콜티솔이라고 하는 물질이 분비가 되는데 이는 콩팥의 이 부신 피질에서 분비돼서 피부 세포의 에너지 대사를 한 40%까지 늦추게 됩니다. 자, 이에 따라서 피부 수분의 감소로 인한 건조함의 증가, 콜라겐 분해에 의한 주름 발생, 피부 두께 자체의 감소, 그리고 민감성의 증가 등 다양한 악화 현상을 발현하게 됨으로써 이 또한 결국 피부 장벽의 손상 및 약화로 이어지게 되어서 이는 외부 유해인자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이 좀 떨어지는 현상인 피부 장벽 기능 장애 상황에 해당합니다.
자, 적절한 스트레스 조절 역시 이 피부 건강을 지키는데 꼭 필수적인 항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세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자, 이건 얼마 전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부분으로 적절한 수분 섭취가 이루어져야 이 정상적인 체내 혈액량 유지와 함께 혈액순환 개선을 통해 피부 보호 장벽인 지질층, 아까 피부 장벽에는 피부 각질세포와 지질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죠. 자, 이 지질층이 건강하게 유지되어서 이를 통해서 피부에서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게 막는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위쪽 링크를 참고해 주시고, 이외에 피부 장벽을 강화시킬 수 있는 성분으로는 이 세라마이드가 있습니다. 세라마이드는 우리 세콜지 많이 들어보셨죠?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과 함께 이 세포간 지질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임과 동시에 이 지질 성분의 50에서 한 60%를 차지하는 핵심 성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라마이드가 부족하게 되면 피부의 표피를 통한 수분 손실이 증가함에 따라 표피의 수분 함유량이 좀 감소해 주름, 모낭염, 피부 가려움증 등이 발생되게 됩니다. 따라서 세라마이드도 신경 써서 이 보충시켜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스킨 토너에 대해 피부 의학적 분석을 좀 해드렸습니다. 끝으로 이 피부 장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피부과 시술로는 첫 번째로는 이 고밀도 초음파 시술, LDEB이나 인텐스 울트라, 소노스타일러 등이 있으며, 이는 이 특정 주파수의 초음파로 피부 속의 수분을 진피층까지 끌어올려 이 수분 밸런스를 맞추는 방식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이 플라스마 시술로 네오젠 플라스마, 트랜스킨 플라스마 등을 통해 플라스마 상태의 물질이 피부에 닿으면 피부 장벽에 유효 성분이 침투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변형 상태가 되어 세포 내 침투력을 좀 극대화하면서 이 높아진 침투력으로 다양한 성분들이 피부 속 진피 조직까지 전달되어서 피부의 재생을 유도하는 시술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더셀 피부과 대표원장 심연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